먼저 대안은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구축물에 대하여 울살과 일가할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때 대금 청산일은 19년 12월 27일이에요. 소유권 이전일 대금 청산일 이때 이제 공급 시기가 일어났는데 양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매매 계약서상 토지 건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구분해서 기재를 했대요. 지금 실제 거래가액이 구분이 돼 있죠. 내 장부가액과 기준시간은 계약기간 현재의 가액이며 감정가액은 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래요. 그럼 먼저 이 감정가액이 쓸 수 있는지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공급시기가 12월 27일인데 공급시기 전기 과세기간의 감정가액이죠. 얘도 쓸 수 있다. 일단 그걸 먼저 판단하신 다음에 표를 봤더니 좀 숫자가 뚱뚱해서 좀 이렇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토지 건물 구축물 나와 있고 취득가액 장부가액 기준시가 감정가액 감기장치 나왔죠. 근데 매매 계약서상은 이렇게 썼대요. 토지가 3억 5천, 건물은 1억 4천, 구축물이 5천만 원, 그래서 5억 4천을 판 거예요. 그때 감정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일 때 30% 차이 나는지 여부를 먼저 판정해 보세요. 지금 그냥 어디 노트나 책 구석에 30% 차이가 과연 나는지 한번 판정을 해보세요. 판정. 각각 토지 건물 구축물 세 가지 다. 자, 보시면 30% 판정하실 때 요 두 가액으로 판정하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이 3억 5천에 1억 8천 빼보시면 1억 7천이죠. 1억 7천으로 30% 차이 판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럼 바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틀려야지 기억이 잘 남아요. 지금 감정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돼 있냐? 4억을 기준으로 180, 150, 70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판 그 가액은 5억 4천이란 말이에요. 토지 건물 구축물을 5억 4천에 팔았는데 토지는 3억 5천, 건물은 1억 4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구분한 가액이랑 감정가액 등 비율로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가셔야 돼요. 안분 계산한 금액. 그럼 5억 4천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안분하셔야 돼요. 5억 4천 곱하기 감정가액분의 토지 감정가액 5억 4천 분의 4억 분의 150 이런 식으로 먼저 안분을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요 1억 8천에 3억 5천을 곧바로 비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가액이 다르잖아요. 4억 5억 4천. 그래서 요 총액으로 먼저 안분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구분된 가액이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감정가액 등 안분 계산한 금액 감정가액을 쓸 수 있으니까 5억 4천 총 일괄 공급한 가액을 감정가액별로 안분한 거예요. 4억분의 180, 4억분의 150, 4억분의 70 이게 요거죠. 4억 이렇게 감정가액 등 안분 계산한 금액이랑 30% 차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 안분을 곱해보면 토지는 243 나오고 건물은 202.5 나오고 구축물은 94.5가 나와요. 그래서 요 243이랑 350을 비교하는 거예요. 140이랑 202.5랑 차이를 비교해요. 차이. 요 둘의 차이. 그래서 토지만 한번 예를 들어 해볼게요. 지금 구분된 가액이 3억 5천이고 감정가액 등 안분 계산한 금액 243이에요. 그래서 243 차이를 계산하면 107이 나오죠. 107. 요 차이가 감정가액 등 안분 계산 금액의 30% 이상이라면 그래서 243에 30% 하면 7,290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30% 이상이구나. 30%가 7,290만 원인데 차이가 107이니까 30% 이상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판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케이스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감정가액 등 안분 계산금액 부가세로 간다니까 토지는 면세고 건물이랑 구축물 두 가지만 공급가액이 되겠구나. 그래서 202.5랑 94.5 더하시면 297이 정답이에요. 297 공급가액. 그래서 이거 의외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 나중에 GS 때 한두 번 꼭 낼 거예요. 다시 84페이지를 읽어볼까요? 이 문구를. 이 문구가 의외로 한 줄인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제 아래쪽 사업자가 실지 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의 가액이에서 한번 끊으시는 거야. 이건 계약서에 쓴 금액이요. 계약서에 쓴 금액이 감정가액 금액이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액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 그 두 개가 두 차이가 30% 이상 차이 난다고 적혀있죠. 조문에는. 그럼 이 30%가 실질거래가액의 30%인지 안분 계산의 30%인지도 안 나와있단 말이에요. 조문에. 하지만 양도세 여러 사례에서는 감정가액 등 비율의 30%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부가세도 그냥 감정가액 등 비율의 30%보다 차이가 난다면 그때는 감정가액들 비율 등의 순서로 안분한다. 그래서 조문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아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정급하다, 시험에 떴다, 실질 거래가에 구분했다고 떴다, 웬만하면 30% 차이가 난다고 푸는 게 낫겠죠. 굳이 하나 찍는다면. 그렇게 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분하게 갑자기 까먹었다? 그래, 감정가액 등으로 일단 가자라고 생각하세요. 가자. 그래서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책으로 객관세법 오시면 98페이지. 33은 같이 한번 볼게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가세 과세사업자인 태백은 19년 10월 1일 토지와 건물을 백두에게 3억 원의 양도하게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하고 20년 2월 15일에 잔금 2억 원을 수령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대요. 지금 뭔가 두 번 봤기 때문에 뭔가 공급 시기로 장난치는 것이 아닐까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계약 시점부터 인도일까지, 인도일이 언제로 적혀있죠? 따로 안 적혀있네요. 2월 15일에 나왔네요. 2월 15일에 잔금도 수령하면서 인도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잔금 수령일이 인도일이랑 같아요. 그럼 계약금 수령일의 다음날부터 인도일까지 기간이 6개월 넘는지 판정해보면 6개월이 안 넘죠. 그래서 중간 지급 조건부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건물의 2020년 1기 공급가액을 물어봤고, 중요한 건 단서 지문에 양도대금 3억 원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대요. 포함되어 있다. 그럼 부가세를 제거시켜야 되는데, 그 제거시키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때 안분하는 기준을 봤더니 장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나와 있어요. 그럼 먼저 감정가액을 쓸 수 있냐 판정을 하셔야 되는데, 비고에 19년 8월 1일에 감정가액이래요. 그럼 공급 시기가 2020년 2월 15일이기 때문에 인도일, 공급 시기가 속한 직전과세기간의 감정가액이어서 얘도 쓸 수가 있다요. 그럼 먼저 감정가액 쓸 수 있구나 판정을 하시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토지, 건물, 얘는 좀 필기를 해두세요. VAT 이렇게 적혀있는데, 지금 3억 원에 팔았어요. 토지와 건물을 한 큐로 팔았어요. 근데 이 3억 원에 심지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대요. 근데 지금 토지는 면세고 건물은 과세기 때문에 건물가액만 알아야 돼요. 심지어 부가세도 빼서 건물가액만 알아야 돼요. 건물가액. 그래서 건물가액의 10%를 과세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를 약간 X라고 두고 방정식으로, 건물을 Y라고 두고 부가세를 Z라고 좀 더 보면, 부가세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건물의 10% 0.1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건물의 0.1Y, 건물의 0.1Y. 토지는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고. 그래서 요 가액이 합쳐져서 3억 원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감정가액이 얼마냐면 지금 1억 4천 토지가, 건물은 1억 원. 그럼 부가세는 10이죠. 부가세는 10. 건물의 10% 이렇게 한 거예요. 건물의 10%. 그럼 이게 2억 5천이 되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건물가액, 감정가액에 비율한 Y가액을 구하셔야 돼요. 3억 원의 Y가액을 구하셔야 되는데, 약간 고등학교 때 개념책에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 결국 요 300분의 Y는 140 더하기 1억 더하기 10 분의 건물 1억 원 요렇게가 되겠죠. 지금 총 합계 2억 5천 분의 건물가에 1억 원 이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한 거죠. 2억 5천 분의 1억 원. 근데 요 1억 플러스 1000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건물 곱하기 1.1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1.1 부가세니까. 그래서 분모에는 지금 부가세가 붙어있고 분자에는 부가세가 안 붙어있는데, 그건 수학적인 계산을 해보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Y값이 그냥 나오는데,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장에서 절대 풀지 마시고 책에 나와있는 대로 그냥 공식대로 차라리 이해되시면 이해되시는 대로 푸시고, 이해 안 되시면 이 그냥 금액을 외워서 푸세요. 84페이지 가볼게요. 지금 세법 엔딩. 세법 엔딩의 84페이지에 제일 위에 쪽 동그라미 2번을 본 거예요. 만약에 일괄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거시켜야 돼요. 부가세가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 공급가액이잖아요. 그럼 부가세가 제거하는 방법은 일괄 공급가액 곱하기
분모 보시면 토지는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플러스 과세되는 건물 구축물 등의 가액에 1.1을 곱하시고 분자에는 1.1을 곱하시면 안 돼요. 분자에 왜 안 곱하냐? 이런 논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논리 때문에. 이런 산식 때문에. 2억분의 1억, 2억분의 1억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분자에는 그냥 부가세가 없는 금액이 온다예요. 근데 그냥 수학적인 느낌이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이 산식을 외워서 그냥 푸세요. 그냥 이 산식을 외워서 풀자. 그래서 요 느낌, 요 문제는 꼭 이해하시고 99페이지 볼게요. 99페이지 34번. 얘는 기준시가가 일부 자산만 있어서 2차 환분하는 논제예요. 일단 쟁점은 2차 환분 쟁점이요. 복습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고 푸시고 양가로 1번만 좀 풀 거예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것으로 오른 것인데 제시된 금액은 부가세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래요. 양가로 1에 A는 20년 1월 10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던 다음에 토지와 건물 기역 니은을 모두 12억 원의 일괄 양도했고 토지와 건물 기역 니은의 실지 거래가의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감, 기장치, 안분 등을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감정가액이 없대요. 그럼 기준시가로 안분을 해야 되는데 기준시가가 건물 니은이 없죠. 지금 토지와 건물 기역만 있기 때문에 다음 3순위인 장부가액을 쓰셔야 돼요. 취득가액에서 감루를 반영한 가액이 장부가액이기 때문에 좀 더 최신의 가액은 장부가액이죠. 장부가액. 그럼 이거를 일단 정석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석대로 먼저 장부가액으로 하는 1차 안분부터 볼게요. 이렇게 푸는 게 FN 방식이요. 토지, 건물 기역, 건물 니은. 먼저 기준시가도 다 없기 때문에 장부가액으로 먼저 안분을 하신다요. 그래서 먼저 12억 원에 모두 양도를 했는데 장부가액은 6억, 3억, 1억 원을 다 합쳐봤더니 10억 원에 토지가 6억, 건물 기역은 10억 원에 3억, 건물 니은은 10억 원에 1억. 일단 장부가액으로 안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720이 나오고 얘는 360이 나오고 얘는 120이 나올 거예요. 그럼 먼저 정답은 하나 구한 게 있어요. 뭐가 정답이 나왔냐? 건물 니은에 대해서는 정답이 도출된 거예요. 기준시가가 없기 때문에 다시 안분을 할 수가 없고 세 번째 순위인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그 가액 자체가 부가세 공급가액이 된다요. 그래서 얘는 이미 나왔구나. 근데 요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들에 대해선 다시 기준시가로 2차 안분을 하자라는 게 부가세 태도다요. 그럼 720이랑 360을 모두 더해보시면 1080이 될 것이고 토지의 기준시가가 4억, 건물 기역의 기준시가 1억 원이니까 4억 더하기 1억 원은 5억일 것이고 거기에 토지의 기준시가 4억 원, 건물의 기준시가 1억 원 요 비율로 2차 안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토지는 구하실 필요가 없는 게 면세예요. 면세. 지금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만 토지는 면세에서 구할 필요가 없었고 1080의 5분의 1 잠깐 해보시면 이 가액이 얼마 나오지? 216 나오나봐요. 216. 그래서 정답은 216 더하기 120이 정답이 될 텐데 336. 이게 FN 방식이에요. FN 방식, 정석 방식. 장부가액으로 다 때리고 기준시가 있는 자산에 대해선 다시 한번 2차 환분하자. 근데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많이 숙달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푸셔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토지는 일단 안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들어야 돼요. 면세니까. 건물, 기역, 니은만 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토지는 애초에 고려를 하지 마시고 딱 자료를 봤더니 기준시가가 건물 니은은 없고 나머지 자산은 있네. 그럼 나머지 자산은 기준시가로 2차 안분하고 이제 건물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안분하면 그게 그냥 정답이 나오겠구나. 저 같으면 건물 니은을 먼저 구했을 것 같아요. 그냥 12억 원에 장부가액 비율 요렇게. 얘는 그냥 정답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건물 기역은 기준시가로 다시 한번 안분을 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돼요. 그럼 12억 원은 어떻게 안분하시면 좋냐면 장부가액 10억 원 중에
토지와 건물 기억 요렇게 안분하시면 되겠죠. 9억 원. 그게 1080이에요. 여기까지 구한 게 1080. 이렇게 안분하면 이게 1080이야. 1080. 6억 더하기 3억. 요거 두 개를 지금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720이랑 360을 더한 1080에서 기준시가로 다시 한번 안분하면 되겠구나. 이게 건물 기억의 공급가이구나. 시험장에서 이렇게 두 식만 나와서 풀 정도로 훈련을 하시면 돼요. 훈련.